자, 만수르 여기입니다. 경영권 100% 양도 성남FC는 결국 매각 수순을 밟나. 성남FC 연고지 유지 목표로 투자 유치 발표. 연간 110억, 150억 시민 혈세를 최대한 감축한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경영권 100% 매각, 지분율 양도 등 시에 유리한 조건을 판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매각설에 휩싸인 프로축구 시민구단 성남FC의 연고지 유지를 목표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에 밝혔습니다. 투자 유치로 연간 110억에서 15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시민 혈세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구단주인 신상진 시장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구단 매각설과 함께 연고지 이전설이 나오는데 성남 연고지 유지를 목표로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정 기간 투자 유치 활동 후 종합평가에 성남FC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성남FC 매각설은 최근 구단주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신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기업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구단이 수사를 받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성남FC가 비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런 구단의 구단주를 하고 싶지 않다. 기업에 매각하거나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맞물려 구단의 용인시 매각이 유력하며 세미프로 리그인 K3와 K4 리그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썰이 나와서 K리그 1 최하위에 머물러 강등 갈림길에서 싸우고 있는 선수단이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내용 공개 이후 성남의 서포터즈가 SNS를 통해 성명을 냈고 지난날 28일 성남FC 홈경기가 열린 탄천 종합운동장 게이트 주변에서 해체 반대 서명 운동도 진행되는 등 팬들이 성남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디렉터 박지성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정이 커진 전북 최고에 걸맞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터뷰가 떴어요. 전북의 애정이 커졌습니다. K리그 최고에 걸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지난해부터 어드바이저로 활약해온 박지성과 계약을 연장하며 테크니컬 디렉터직을 맡겼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전북 어드바이저로 취임을 했다가 성인팀부터 유소년팀까지 아우르며 구단 운영 철학 수립과 중장기적 계획 마련에 힘을 보탰는데요. 향후 박지성은 테크니컬 디렉터로서 선수단 구성 총괄을 맡아 선수평가와 선수단 구성을 직접 합니다. 오,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실무를 하시나 본데요. 박지성은 성인팀의 전력 강화뿐 아니라 선수단과 사무국 간의 가교 역할, 유스팀 시스템 방향 설정 등 어드바이저 시절보다 좀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어드바이저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변하며 박지성 디렉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이미 전북은 지난 2018년 조긍현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분과위원을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와는 다른 행보입니다. 유럽 축구 클럽들처럼 박 디렉터는 전북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일본에서 열린 전북의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함께했는데 당시 디렉터 선임을 마무리했던 상황입니다. 지성 디렉터는 현장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디렉터가 되면서 책임이 커졌다.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다. A팀 선수 영입과 스쿼드 구성에 있어서 코칭 스텝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외국인 선수 영입도 마찬가지다. 제가 유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영입할 선수가 있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오, 자신감! 또 전북 구단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다. 어드바이저 업무를 하면서 전북을 향한 애정이 커졌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선수 영입에 힘을 쓰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외국 선수도 데려올 수 있고 한국 선수도 박지성이 설득한다면 오지 않을까? 맥과이어 스트라이커 맥과이어 추천합니다. 와우, 이건 좋다. 유럽 네트워크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브라질 선수들은 K리그에 많이 오지만 유럽 선수들은 유럽에서 뛰고 싶은 열망이 있다. 어린 선수보다는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올 확률이 높다. 그게 현실이다. 설득을 잘해봐야 된다. K리그 팬들에게 흥미를 줄 선수를 고려하겠다. 선수 영입이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노력하겠다. 이거 내가 생각한 그거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유명한 프리미어리그 뭐 이런 선수들, 그죠? 분데스리가라든지 네덜란드 리그라든지,
그죠? 이영표와 반더사르 등 선배 행정가들의 조언은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 반데사르는 이미 CEO를 할 때부터 그와 같은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주 조언을 구했다. 클럽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아약스뿐만 아니라 PSV나 다른 유럽 구단이 될 수 있다. 전북에 도움이 될 게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 디렉터 업무는 구단과 본인 중에 누가 먼저 제안했나? 구단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어드바이저 업무를 하면서 전북에 향한 애정이 커졌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다. 보자. 유스 선수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 어려워하더라.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질문을 어려워했다. 지금도 그렇다. 아쉬운 점이다. 유럽과 비교해서 한국 선수들 훈련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유럽에서는 훈련 때도 상대팀이라고 생각하고 경기한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훈련할 때는 100%를 하기 힘들다. 선배, 후배, 친구라고 생각해서 100%를 쏟지 못한다. 경기할 때만 100%를 쓰게 되면 성장이 더디게 된다. 오, 히딩크식 훈련! 그 문화를 바꾸고 싶다. 어린 선수들에게 많이 얘기하겠다. 코칭 스텝과도 그 부분을 두고 얘기한다. 문화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지. 히딩크 감독도 한국 와서 문화를 바꿨다. 자, 가볍게 이적 시장이 마무리됨으로써 하나씩 기사 좀 읽어볼게요. 런던이 좋아요. 브라질 베테랑 윙어 세 번째 런던 구단에 입성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억의 윌리안입니다. 내가 이 선수한테 진짜 많이 속았어. 진짜 너무 프리킥을 막판에 예술적으로 잘 차가지고 3경기 연속골을 넣어서 엄청 잘하는 줄 알았는데. 첼시와 아스날에서 활약했던 브라질 베테랑 윙어 윌리안이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런던 풀럼입니다. 풀럼은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베테랑 윙어 윌리안 영입 소식을 알렸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요.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그리고 다니엘 제임스 크루자와 영입을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제임스는 임대예요. 여기서 이목을 끄는 선수가 윌리안입니다. 2020-21 시즌을 끝으로 아스날을 떠나 코린치안스로 갔는데 1년 만에 친정팀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치안이 너무 안 좋았대요. 살해 협박을 받아가지고 윌리안은 SNS를 통해 런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와서 기쁘다. 우선 이러한 기회를 준 신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풀럼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많은 승리를 이어갈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프리킥 하나는 또 되게 잘 찼으니까 그거 살아있나 좀 보자. 3조 원도 뛰어넘은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 후끈 마감일까지 치열했다. 현재 유럽 축구 최고의 리그로 꼽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다시 여름 이적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2022-23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이 이적료로 지출한 금액만 19억 4,300만 파운드에 달해서 다른 리그를 압도했는데요. 매체 분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적 시장 거래가 마무리되면 총액은 20억 파운드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적 마감 시간을 앞두고 오바메양이 바르셀로나에서 첼시, 자카리아 유벤투스에서 첼시, 아르투르 벨루 유벤투스에서 리버풀, 그리고 아칸지 도르트문트에서 맨시티, 카를로스 비니시우스가 벤피카에서 풀럼, 다니엘 제임슨 리즈에서 풀럼으로 많은 선수들이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이적 시장이 마무리된 뒤 광란의 24시간이 끝났다.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필사적으로 스쿼드 강화를 위해 움직였다. 한 번 더 보자면 프리미어리그 거물급 클럽들의 행보가 거침이 없었는데요. 우선 맨시티가 엘링 홀란드를 돌문에서 내려왔고 리버풀은 벤피카에서 누네스,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내려왔습니다. 오바마양을 비롯해 포파나 쿠쿠렐라, 스털링, 쿨리발리 등을 추가한 첼시는 3,813억 원을 썼네요. 첼시가 단일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클럽이고 맨유는 또 막판에 많이 질렀죠. 갑자기 카세미루 그리고 안토니를 리그 역사상 역대 4위에 해당하는 1억 유로 약 1,360억 원의 옵션 포함한 이적료로 영입했습니다. 자, 올 여름 이적 시장 이적료 상위 톱 10 가운데 3위는 추아메니, 7위는
더리우트를 제외한 8명이 프리미어리그 선수입니다. 유럽 클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프리미어리그 7개 팀 중 리버풀을 뺀 6개 팀은 1억 파운드 이상을 썼습니다. 23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노팅엄 포레스트도 영국 축구 역사상 최다인 무려 21명을 영입하며 1억 4천만 파운드를 지출해서 화제가 됐고요. 역시나 이적 시장 마지막 뉴스를 마감하는 맨유입니다. 올여름 챔스에 뛰기 위해서 맨유를 떠나려고 했던 호날두의 이적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소속에서 이적 여부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던 대용 잔류합니다. 맨유 없으면 기자들은 뭐 먹고 살 거야 진짜. 득점 2위에서 깜짝 프리미어리그로 복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갑작스럽게 복귀했습니다. 첼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 FC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피에르 에밀 오바메양을 영입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오바메양은 행복하다. 첼시에 있어서 첼시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영광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끝내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돌아와 기쁘다. 우선 오바메양 입지가 줄어들어서 온 건 맞아요. 레반도프스키가 왔거든요. 레반도프스키 잘하더라, 그죠? 투엘은 시즌 초반에 스트라이커의 부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루카쿠와 베르너가 인터밀란과 라이프치히로 떠나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투엘 감독은 오바메양하고 도르트문트에서 함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적 시장 종료 직전에 합의에 성공했고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오바메양의 이적료는 약 88억 원입니다. 동시에 첼시의 수비수 알론소가 바르셀로나로 향했습니다. 사실상 현금이 포함된 트레이드라고 보네요. 이거 너무 딴 얘기긴 한데 연예가 중계가 소개한 빌딩왕 스타 8위는 손흥민입니다. 압구정동 성수동 아파트만 100억 가까이, 월세만 6,700만 원. KBS ETV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중라이브에서 손흥민이 거주하는 빌라의 월세를 공개했습니다. 연중라이브는 지난 1일 방송 중 차트를 달리는 여자 코너에서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른바 빌딩 왕스타를 소개했습니다. 이 중 현재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 손흥민이 매입했던 압구정동 소재의 아파트가 최근 55억 원에 거래가 됐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시세가 더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2017년에 25억 원에 매입한 성수동 아파트 역시 현재 40억 원 이상이어서 손흥민이 현재 거주 중인 런던의 빌라가 영국 내 대표적 부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월세가 6,700만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과 가족이 약 17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손흥민 체육공원도 순위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흥민이가 성남FC 살 수 있겠는데? 한편 이 방송에서 빌딩 왕 1위를 차지한 인물은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장훈입니다. 2위에서 7위는 각각 박찬호, 이승엽, 차범근, 차두리 부자, 기성용, 박지성 그리고 김현수가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의 뒤로 9위에는 김연아 선수가 위치했습니다.